요즘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정년 보장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시대가 되었다고들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회사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고 가장으로서 혹은 자신의 커리어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나이가 40대쯤 되면 재취업문도 만만치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장고 영원에 가까운 상황이 훅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막막함이 가장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막막함은 퇴직을 준비하지 않은 50대, 60대에게도 찾아오지만 최근에는 40대부터 은퇴급 위기에 놓인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어느 순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미래도 깜깜해 보이고 남는 건 허탈감과 자괴감뿐이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을 수만은 없죠.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나이와 능력, 그리고 마지막 희망까지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 속에 빠진 분들을 위해 더 늦기 전에 꼭 챙겨둬야 할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내게 맞는 재취업 혹은 새로운 일 찾기. 막상 회사를 떠나면 가장 먼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쏟아집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경력을 살려서 비슷한 분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완전히 새로운 업종에 뛰어들어야 하나? 라며 방황하기도 하죠. 사실 어느 길이든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자신이 겪어온 경험과 시장의 흐름을 종합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는 거예요. 사례 1 엔지니어 출신 김씨 이야기. 김씨는 40대 후반까지 반도체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기술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면서 실적이 부진해졌고 결국엔 명태 비슷하게 회사를 나와야 했죠. 처음에는 경력을 살려야지라는 생각으로 비슷한 반도체 관련 회사를 찾았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고 채용 시장이 줄어드는 바람에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1년 가까이 구직 활동만 하던 김씨는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중소기업 기술 컨설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기술 노하우와 인맥을 살려 중소기업 특허 개발 지원을 맡았는데 오히려 그 일이 적성에 잘 맞았다고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주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그의 인생 2막을 여는 열쇠가 된 셈이죠. 이처럼 재취업의 방향이 꼭 과거의 직장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력뿐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를 진솔하게 고민해 봐야 해요. 그리고 주변에 아는 이들, 지인을 통해 정보도 얻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홍보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의외의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노후 자금 마련과 지출 관리 반드시 챙기기. 은퇴 준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돈이죠. 퇴직금을 받든 못 받든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월급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 하는 지출이 생깁니다. 아이 교육비, 축구비, 생활비 등등. 그래서 내게 정말 필요한 지출이 무엇인지, 불필요하게 새는 돈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사례 이 아이 교육비로 고민하던 박씨 이야기. 박씨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18년간 일하다가 45세에 희망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퇴직금은 나왔지만 중학생인 둘째 아이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게다가 나이가 있다 보니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퇴직금을 생활비로 조금씩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그래도 아이가 경쟁시대에서 뒤처지면 안 되지 않나라는 부담감에 과도한 학원비를 줄이지 못했어요. 결국 2년도 안 돼 퇴직금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곰곰이 계산해보니 고정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이 학원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이와 대화도 많이 하고 학원 선생님과 직접 소통해 보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과목은 과외나 학원이 아닌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남은 과목은 맞춤형 지도만 받게 하면서 비용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이 학습 수준이 오히려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죠. 돈 문제는 필연적으로 가족과의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모두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영역이에요.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도 최소한의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려면 지출 항목을 꼼꼼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3. 은퇴 후 삶의 목표와 자기계발 방향 잡기. 은퇴라는 건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40대에 닥쳤든 50대 혹은 60대에 닥쳤든 결국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핵심 고민이 되죠. 과거에는 돈이 부족하다, 일자리를 찾는다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를 깊이 탐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례 3 요리로 제2의 인생을 찾은 이 씨 이야기. 이 씨는 40대 초반부터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며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본사 차원의 구조 조정이 진행되며 팀 전체가 한꺼번에 해고를 당했어요. 퇴직금을 받아서 잠시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었지만 내가 지금 이 길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자신이 평소에 관심 있었던 요리 분야로 방향을 완전히 바꿔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집에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싶다 수준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요리 학원을 다니고 전문 자격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쌓이자 소규모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지인들에게 먼저 주문을 받아 조그마한 파티 음식부터 만들어 보면서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고 쿠킹 클래스도 진행합니다. 이전 직장의 직책으로 얻었던 명함은 잃었지만 그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어 삶의 의욕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 더 이상 사치나 낭만만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좋아하는 분야, 혹은 그동안 눈여겨보았던 기술들을 새로운 형태의 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4. 일자리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 전략. 물론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위 시선도 있고 생활비 압박도 있죠. 그렇지만 미래를 대비해 꾸준히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에요.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아니 이미 은퇴를 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대비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정부기관, 지자체, 민간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적지 않습니다. 직업훈련이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작게라도 사업 아이디어를 시도해보기. 무조건 큰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라 소자본 창업이나 온라인 플랫폼 활용으로 가능성을 테스트해보는 식의 스몰 비즈니스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인맥 확장과 커뮤니티 참여, 사람을 만나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서로 윈이 날 기회가 생깁니다. 퇴직자 모임, 동문회, 협회 활동 등을 통해 계속해서 자기 PR과 정보를 습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적성 다시 돌아보기. 내 적성이 어디에 맞았는지, 이전에 직장을 선택할 때 놓쳐버렸던 흥미와 적성을 차근차근 돌아보세요.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 내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5. 마음 건강도 함께 챙기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마음가짐이에요.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리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주위 시선이 신경 쓰여서 숨어버리기도 하거든요. 또 가족에게까지 짜증을 내거나 스스로를 탓하기도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게 중요해요. 스트레스 관리,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정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 회복.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지나온 경험과 스스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몇 번의 실패가 전체 인생을 정의하진 않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해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맺은 말. 40대든 50대든
60대든 한창 일해야 할 나이에 느닷없이 내쫓기는 상황이 닥치면 누구라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순간에 직장인이라는 명함을 잃고 잔고가 영원에 가까워지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생은 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앞이 안 보이더라도 다시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움직인다면 제2, 제3의 기회가 반드시 열릴 수 있어요. 이 글에서 소개한 3가지 사례처럼 내 경험을 다른 형태로 살리거나 엔지니어의 컨설팅, 지출 구조를 재점검하며 조금씩 숨통을 틔우거나 교육비 줄이기, 아예 새로운 길에 도전해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일요리 창업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고 주위의 도움을 청하며 현실을 차근차근 개선하려는 노력이겠죠. 마지막 희망에 매달린다고 해서 결코 비참하거나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 희망이 결국 새로운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테니까요. 어려운 시기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동기와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지금 당장 작은 계획부터 세워보세요. 한 가지씩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때 참 힘들었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 하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